soft lights to enchant me. If you'll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and to feel in the night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Stop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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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a do do bum ba do ba da ya do ba do ya do ba. Stop do ya do ba do da. Stop ba ba do ya do ba do ya do ba do da. Stop ba ya do ba. Stop do ba do ya do ba bum ba do ya do ba. 안녕하세요. 이번 재즈 스케일 코러스를 맡게 된 이수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티스트 네임 수복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That African Boy라는 이름의 앨범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자, 이 앨범에서 저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믹싱까지 참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강의를 맡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저의 이번 코र्스를 프로듀싱 해주고 있는 SJA에서 보컬 스타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개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 스캣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코र्스에서는요, 저 특히 재즈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즈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재즈는 뭐 어렵다, 아니면 복잡하다, 화려하다,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자유롭다 등등등 여러 가지 느낌을 아마 가지실 건데요. 자, 이러한 재즈를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점들, 그 중에서 2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재즈 스탠더드에 관한 것이에요. 자, 재즈를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곡을 찾아보면은요, 자, 한 곡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말 여러 가지 레코딩을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팝송들도 유명한 곡의 경우에는 리메이크해서 많이 발매가 되기는 하는데요. 재즈의 경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재즈 뮤지션들은요, 1920년대부터 뮤지컬에 나왔던 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많이 발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재즈 레퍼토어 같은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재즈 스탠더드 북, 재즈 페이크 북, 재즈 리얼 북 등으로 해서 악보집이 출간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은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는 이런 거에는 굉장히 뭐 정확한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재즈 뮤지션들이 알아야 하고 많이 연주하는 곡들을 모아서 재즈 스탠더드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즈를 처음 배우신다고 하면요. 이런 곡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 먼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로는요. 즉흥 연주에 관한 것인데요. improvisation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요. 코드 진행에 맞추어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작곡해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재즈 스탠더드 곡을 정말 여러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 각각의 레코딩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컬이 부르는 improvisation. 자, 우리 보컬리스트들은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음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improvisation을 할 때 가사를 좀 더 바꿔서 부르는 improvisation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가사 없이 진행하는 improvisation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sket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sket을 할 때는 우리가 의미 없는 발음을 붙여서 그 멜로디를 좀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면은 어떤 다른 특정한 악기를 좀 흉내내서 sket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코र्스에서 저희는요, 악기 소리 흉내 내는 거 말고 의미 없는 어떤 발음을 붙여서 하는 스캣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스윙 재즈의 포커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캣은요,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1920년도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뮤지션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고요. 노래도 부르시고 트럼펫도 부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26년도에 히비지비즈라는 곡을 레코딩하다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레코딩하는 중간에 악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대요. 그랬는데 루이가 이 레코딩을 그냥 중단을 하지 않고요. 내가 기억나지 않는 가사 부분을 얼버무리면서 계속 레코딩을 끝까지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트랙을 고를 때 이렇게 의미 없는 말로 임프로비제이션 한 보컬이 들어가 있는 트랙을 고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발매가 된 다음에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 뒤로 스캣이라는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른 많은 재즈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이런 스캣을 차용해서 연주를 했고요.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로는 뭐 멜톰, 사라 본, 그리고 카멘 맥레이, 그리고 스캣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라 피츠제럴드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이후로도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스캣을 정말 많이 선보였고요. 그리고 재즈라는 음악 장르도 다른 스타일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리안 음악을 차용해서 보사노바, 이거는 하나의 뭐 어떤 재즈의 스타일로 자리 잡을 만큼 재즈가 많이 차용을 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힙합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스캣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र्스에서는 이런 새로운 스캣 말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하던 스윙 재즈에서 일어나는 스캣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뒤쪽에 가면 제가 고른 곡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에서 멜로디를 좀 바꿔 부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스캣을 하는 것, 그리고 인트로, 그다음에 엔딩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한번 완성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를 연주할 때는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리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모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막상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코드 진행에 맞춰서 자유롭게 재즈 스캣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